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역시나 급락을 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2019년 9월 2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제가 토즈 모임 공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종로점 5층 세미나실에서 무료 강연 준비했고요. 일요일에도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DB금융투자 빌딩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역시나 오후 1시에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편하게 오시면 되기 때문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든지 시장 대처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저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많이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고요.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대응책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나우선주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선주는 저는 취급을 잘 안 해요. 뒤에 보시면 거래량도 나와 있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고, 사실 우선주 자체는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런 종목이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따라 붙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선주 보유자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고점에 들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할 때 사셔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주는 뛰어오를 때 저는 좀 과감하게 무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오늘 우선주 빼고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약한 시장이죠.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 10종목이 보여집니다. 바이오제네틱부터 해가지고 메지언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보여지는데, 에스텍파마라는 기업도 보여지게 되네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 마감 때쯤에는 이제 14% 빠지면서 폭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 이하로 빠진 종목이죠. 하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5종목이 보여집니다. 대한금속부터 해서 한프, 나노캠텍, JMT, 블러스텀 NMC까지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틀 내도록 또 이렇게 하한가 근접 종목에 보였던 종목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완전 흔들어 놓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헬릭스미스죠. 그래서 오늘 헬릭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그런 건지 조회수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거를 참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하한가를 가고 또 하한가 갈 때 제가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 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풀린 거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하한가가 풀렸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누가 팔면은 누군가는 사요. 누군가가 팔면은 누군가가 사요. 근데 종목 길잡이를 보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거 사고 싶으세요? 아마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아마 매도하고 싶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 토론방이라든지 또는 주주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많이 잡혀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사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멈췄을까?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잡고 매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종목이 급락을 하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든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어떤 종목이든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망, 사실 우리가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의 전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는데 18만원, 20만원, 22만원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의 전망을 충분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전망은 사실 매매를 할 때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가져갈 때 좀 먼,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무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세세하게 본다라고 본다면 역시나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을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부산까지 간다는 목표가 있어야 길을 어떤 곳을 탈 건가가 중요하죠. 우리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부산을 딱 찍어놓고 서울에서 부산 가겠다고 목적지를 설정해 놓는다면은 어떤 길을 들어가더라도 띠로링 하면서 약간 길을 다시 안내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 기업의 전망하고 있는 업황,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길을 갔을 때 어떤 길을 다시 가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맞게끔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보는 지표는 역시나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술적 분석 중에서 제일 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역시나 차트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거래량이 됩니다. 거래량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하실 때마다 느끼실 텐데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이건 어떤 책에서든 주식 격언에서든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실 텐데 많이 이렇게 상심을 하시고 무서워하실 텐데 바로 손절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저는 사실은 아직은 NO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맞겠죠. 아무래도 뭐 인상 3상이 뭔가 오염이 되었다. 신라젠 이후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있고 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불안함도 느껴지고 다시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내가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헬릭 스미스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반등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때까지 반등이 없던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된다면은 뭐 헬릭 스미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추럴 엔도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한 급락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지금 아마 헬릭 스미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단기간 한 달 만에 9만원이었던 주가가 단 8,0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90%가 한 달 만에 손실이 나버리게 되는 케이스까지 보여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에 보면은 반등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이처셀도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난번에 보게 되면은 급락을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와준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헬릭 스미스가 당장 눈앞에 반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 대처를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놀란 가슴 때문에 생각이 잘 나지는 않겠지만요. 여기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그래도 줄여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라, 뭐 왕창 몰빵해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은 버텨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버티는 과정에서는 살짝 밀리는 현상이라든지 조금 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크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6만원 선을 지금 지킨다. 일단은 여기서 6만원 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만 지켜지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10만원대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20만원에 샀든 18만원에 샀든 16만원에 샀든 지금 76,000원 또는 6만원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10만원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손절하면은 손실금액 너무 커요. 그죠? 손실률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손절하실 바에 어차피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뒤로 도망가지 말고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맞부딪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한가가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탈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더라도요. 18만원에 사신 분들이 뭐 7만원대 이제 자리를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추가하면서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자리를 조금 잡아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내가 공략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탈출할 때 손실을 조금 줄여보겠다라는 관점이 있으시다면은 만약 7만원대 추가 매수가 잘 된다, 사셨던 만큼만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수가 또는 수량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 매수를 했을 때를 고려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18만원에 사신 분이 7만원에 사시게 되면은 약 한 11만원 선까지 매수가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10만원 이상까지만 올라오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헬릭 스미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헬릭 스미스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가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2022년까지 임상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여지를 남겨뒀다. 그것은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나가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게 추가 매수하기엔 비중이 좀 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뭐 해야 되냐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중부터 줄이거나 손절을 통해서 약간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현금 마련한 걸로 헬릭 스미스를 다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 지금은 정치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들어간다면은 정책 테마는 잠시 급등 한 번만 해주면은 헬릭 스미스에서 손실 본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헬릭 스미스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는 바로 떨어진 당일이었지만 이제는 하한가가 풀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대응을 잘하게 된다면은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믿고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한 대처법을 기다리시거나 조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뤄봤습니다. 일단 전략은 지금 당장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기 때문에 만약 손절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보시고 조금 이렇게 손실을 좀 줄여본다는 관점이 약간 공감이 가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65,000원 선을 최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버텨주는 그림, 예를 든다면은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코오롱 생명과학처럼 또는 우리가 이렇게 또 떨어진 종목으로 보여지는 HLB 이런 기업들처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자리 잡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올라올 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실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에서 2위까지,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려있는 만큼 제가 최대한 잘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제가 본전 찾아준다 또는 수익을 내주겠다 라는 관점으로 모든 분들께 이렇게 공언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전략을 저도 잘 짜보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제약 바이오가 정말로 이제는 몰락하는 산업이다. 지금 당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걸 막아내기 위한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나 제약 바이오를 살리겠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속 대책들이라든지 뭔가 규제 또는 어떤 지원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제약 바이오를 다 사장시켜버린다? 라는 것 자체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호전되려면 역시나 다음 총선 대선 때도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는 기회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은 솟아날 구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릭 스미스 당장 떨어졌다고 손절을 하셨으면 제가 사실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지만 만약 손절하지 않으셨다면은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은 손실은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대응할 때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은 좋은 매수가, 좋은 타이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헬릭 스미스를 다뤄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던 한 단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한 단계 조금은 안심할 만한 신호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까지에는 신호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건 어떻게든 간에 손실을 줄인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헬릭 스미스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힘을 내시면서 시장은 어찌됐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대응을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종목 길잡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응책도 많이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헬릭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분석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종목 길잡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종목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